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67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식사를 못해서요. 안 그래도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명단 올려주세요. 네, 그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정유님. 그래서 명단 다시 올려서요. 요새는 이제 많이 모여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그래서 모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공은 당신 것. 호킨스 박사님 책 이제 오늘부터 또 다시 나갑니다. 책 보고 읽기만 해도 그냥 좋은 거 있죠. 네, 오늘 이제 제일 처음에 여기 이제 책 표지에 보면 호킨스 박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 있죠. 요 양은 요거 읽어보고요. 뒤에도 또 써 있긴 한데 요거를 한번 읽으면서 할게요. 네, 데이비드 호킨스. 네. 마더 테레사가 상찬한 테레사 수녀님께서 엄청나게 상찬한, 그쵸? 완전 엄청난 칭찬을 하신 호킨스 박사님이 훨씬 그 의식은 높으셨어요. 그래도 수녀님이 600대 700? 돌아가실 때 700 정도 되셨다 그랬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세계적인 영적 스승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영적으로 진화한 상태와 의식 연구 및 참나로서의 신의 현존에 대한 각성이라는 주제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했다. 그는 1952년부터 정신과 의사로 일했으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미국 정신과 학회의 평생 회원이었다. 1973년 노벨상 수상자 라이너스 폴린과 함께 펴낸 분자교정 정신의학은 이후 수많은 정신과학 연구자들에게 자극을 주는 기념비적 저서가 되었다. 지금도 이제 한 권이 준비되고 있는데 한 뭐 8월, 9월 한 정도 되면 10월 안에는 나오겠죠. 그래서 한 권에 중독에 관련된, 우리는 막 모든 것들에 대한 중독에 걸려 있죠. 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는 중독에 걸려 있는데 무슨 중독일까 했더니 많죠. 뭐 중독이 여러 가지 중독이 많습니다. 네, 중독에 어떤 분이 그러는 저는 탄수화물 중독인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탄수화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어 있죠. 네, 저도 당분에 대한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중독이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또 다시 항상 한다고 하지만 네, 오늘부터 좀 더 속을 또 비워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네. 그다음에 수많은 영적 진실이 설명의 부족으로 인한 거예요. 영적인 진실이. 오랜 세월 동안 오해받아 온 것을 관찰한 호킨스 박사는 인간의 의식 수준을 1에서 1000까지의 척도로 수치화한 지표인 의식지도를 제시했다. 의식지도 나온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도 가끔씩 생각하죠. 야,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다녔지? 너무 편리하잖아요. 모르는 것도 뭐 두려움이 없잖아요. 모르는 길인데 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내가 나를 보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제 이 몸이 다가 아니잖아요. 몸이 다가 아닌데 이게 물질은 벌써 드러난 것이고 나의 원래 본체의 의식에 이 수치가 있다는 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라는 거 알면서 위로 상승하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엄청난 것을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의식 지도를. 그래서 신체 운동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의식 지도의 탄생 과정과 그 의의를 담고 있는 의식 혁명을 시작으로 나의 놈, 호모 스피리투스, 진실 대 거짓, 내 안의 참나를 만나다, 의식 수준을 넘어서 현대인의 의식 지도, 치유와 회복 등의 저서를 연이어 출간하여 세계적인 영적 스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네, 계속 책을 출간해서 계속 이제 낸 거죠. 성공은 당신 것도 작년에 나왔나요? 이게 최근 거예요.
점점 쉽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고 하면 호모 스피리투스가 의식이 제일 높다고 900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존재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못 알아들어요. 안 읽히죠.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책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옥스퍼드 포럼 및 캘리포니아에 의해 캘리포니아 의대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바바라 월터스 쇼를 비롯한 다수의 TV 방송에 출연했다. 인간 경험을 의식 진화의 관점에서 재맥락하고 마음과 양자에 대해 이해를 생명과 존재의 기층이자 지속적 근원인 내재적 신성의 표현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강연 활동과 저술 활동을 펼쳤다. 2012년 9월 19일 호킨스 박사는 행복과 사랑, 환희, 성공, 건강, 나아가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놓아버림을 마지막으로 애리조나주 세도나에 있는 재택에서 눈을 감았다. 2012년도에 놓아버림을 마지막으로 하고 돌아가셨는데 성공은 당신 것은 그 전에 써놓으셨던 것을 다시 이제 출판을 한 거고요.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의식이 높은 책들은 계속 팔리죠. 저자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보면 사람들이 쓰면 이게 오래 안 가요. 베스트셀러 갔다가도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제가 10년 전만 해도 이게 막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었는데 요새는 이 호킨스 박사님 놓아버린 의식혁명 정도를 읽으셨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좀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은 당신 것, 부와 성공을 이끄는 마음의 힘을 사용법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례가 쭉 나와 있어요. 12장까지 해서 감사의 말까지 저자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7페이지죠. 추천인의 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뜻밖의 행운으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2004년 아내와 영국 웨일스 지역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거기서 새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곧바로 영성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어떤 영성책을 좋아하냐고 묻기에 저는 제가 마음속으로 따를 수 있는 영적인 길에 끌리고 영적 성장의 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현재 영적 성장을 주제로 독서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영성 분야에서 자기가 유일하게 추천할 만한 저자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한 달 뒤쯤에 의식혁명 한 권이 우편함으로 배달되었고 그 직후 저는 친구와 애리조나주 세도나에서 만난 호킨스 박사의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1시간 남짓 강연하고 잠시 휴식 시간이었을 때 저는 바로 밖으로 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에 이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 5번 만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만나시는 그 높은 에너지, 호킨스 박사님의 한 900대 계셨다가 돌아가시면서 1000을 넘어 가셨잖아요. 1000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도 변화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엄청나게 있으셨고 그리고 어쨌든 들어봐도 계속 이제 그 강의를 그 변화되신 선생님의 강의를 계속 듣고 있지만 그 중심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중심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호킨스 박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에게 안내를 해주시고 안내자 역할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 왜냐하면 저도 스스로 뭔가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바뀌죠. 사람들은 잘 안 바뀌죠. 잘 안 바뀌려고 해요.
사람은 잘 안 바뀐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안 바뀌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뀌더라고요. 선생님도 바뀌었고 저도 제 마음이 남편을 보는 마음이라든지 어떤 세상을 보는 마음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후 몇 년은 아내와 함께 사업을 키우고 아들 5을 기르는 가운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내서 호킨스 박사 강연에 참석했고 결국에는 지원해서 뭐든 가능한 대로 도왔습니다. 호킨스 박사가 80대 나이에 이른 뒤로 연중 강연 횟수는 줄었지만 그가 말을 할 때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메시지가 변함없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2012년에 박사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저와 수많은 이들에게 신이 주신 선물이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박사님이 미출간 원고를 남겨놓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성공은 당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한 사람으로서 성공과 실패를 모두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주제에 관해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2012년도에 박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제가 이제 2011년도에 2월 달부터 이제 저희 의식 아카데미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그 해에 호킨스 박사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본사에서 저희 회사에서 또 행사가 있었는데 그걸 마침 따로 가지 않고 가는 길에 호킨스 박사님을 만나 뵙고 갈 수 있도록 일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2011년도 10월에 호킨스 박사님을 직접,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만나 뵐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1년 채 되지 않았을 때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가자고 하니까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야 된다니까 그냥 놀러 간다고 따라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때 이렇게 만나 뵀었을 때 그 느낌이 그때는 그냥 뭐 할아버지 같죠? 삐쩍 마르셨어요. 그 휠체어 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100여 명 정도를 같이 가셨다가 그다음에 뒤에 이제 뷔페로 식사까지도 이렇게 다 해주셔가지고 그게 엄청난 시간이었다라는 거를, 그리고 자그마한 성당 같은, 이렇게 성당은 아닌데 그런 자그마한 그런 성당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잠깐 호킨스 박사님 말씀하셨던 건 아니었는데 세미나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에너지 스톤이 있어요. 호킨스 박사님 에너지 스톤을 다 거기 오신 분들한테 100여 명이 넘는 그분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거가 잘 모를 수 있다. 그런데 한참 지나가고 나면 그거 이제 그게 뭔지를 알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그때도 하셨는데 그게 뭘까 그냥 그랬어요. 근데 제일 남는 그 느낌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있을 때 그 하나 꽉 찬 그 느낌? 뭔가 꽉 차서 이게 하나가 된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 이게 뭔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랑의 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미나를 뭐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에너지의 그 느낌이 계속 남아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거. 그래서 그 에너지 장에 들어가는 게 그 내가 의식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장, 높은 에너지 장으로 계속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이제 깨달음 시크릿을 하실 때 누군가는 어떤 분은요 당장 2, 3일 만에 그냥 막 건물이 뚝뚝 생기시는 분도 있고요.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뭔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막연하게 믿고는 있는 거죠. 믿고 이렇게 하면 돼 그랬는데 뭔가 이런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믿느냐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믿느냐. 근데 내가 뭔가 이렇게 그 욕망으로 가려져 있어. 그럼 이제 늦어지는 거죠. 그게 신념인 거예요. 그 에너지에서 두려움 때문에 바라는 마음, 저항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굉장히 저항감, 엄마에 대한 엄마를 좋아하고 따라야 되는 것도 알면서 저항감이 느끼는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내 두려움 때문에. 놓칠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가려진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다 내려지고 진짜 순수하게 그냥 믿고 그 에너지 장으로 들어가는 거, 높은 에너지 장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예, 알게 되더라고요. 내 믿음이, 내 두려움은 없애야 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욕망 때문에 생기는 그 믿음 때문에 신념이죠. 3살 이전의 신념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제 내가 세상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걸 걷어내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경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끝까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래전에 일루미네이션스라는 회사의 주인이셨던 시절, 저는 스타벅스가 소기업에서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대단한 남자와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역할이 하나인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할이 하나인 삶. 사람들은 대개 맡은 역할이 많다고 했습니다. 역할 여러분들 많으시지 않아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아니에요. 미용실 원장님으로서, 엄마 앞에 가면 딸로서, 그쵸? 여기 반짝방에는 회원님으로서 막 그러고 계신 거예요. 다 역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하나, 직장에서는 직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하나, 집에서도 엄마 역할이냐, 친구한테 만났을 땐 또 친구 서로 네. 그래서 하나 맡고 있고 영적인 삶에서도 하나 맡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삶에서도 내가 지금 가정에서의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나가서의 내 삶이 있고 이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어떤 그 역할도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저도 구분을 못했어요. 헷갈리는 거.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집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보이고 하는 알고 에헤이 뭐 지가 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마음이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밖에 나와서 막 이렇게 할 때 에헤이 이게 그게 존중해주고 밖에 나와서의 사장님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이 있는데 가정에서의 어이구 네가 뭐 이제 한다 그러더니 안 하고 있잖아 뭐 하잖아 막 뭐 다 알잖아요. 머리 꾹 눌려가지고 막 코 골고 뭐 하고 막 이런 막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있다가 그 가정에서의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직장 나와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에헤이 네가 뭐 하면서 이런 마음이 직장은 직장, 가정은 가정. 그렇죠?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친구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뭐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야. 친구들한테 가서 사장 역할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에도 그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의 역할. 그러니까 이 역할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전에 저희 뭐 하여튼 네 토스 그냥 패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역할들 때문에 헷갈려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뭐 저희 아이들도 그렇죠. 집에서 엄마 나와서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선을 구분을 못하죠. 그럴 때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잘 이 역할을 저도 선생님을 뵐 때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도 예전에 뵀을 때는 사장님이라고 뵀고 선생님이라고 뵀고 또 한 가지 또 역할이 또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 가족 이 관계에서 근데 저는 다 헷갈릴 것 같아서 다 치우고 딱 뭐예요? 한 가지로 그냥 헷갈리잖아요.
헷갈려서 딱 한 가지를 그냥 정해놨어요. 선생님. 제가 그냥 선생님으로서가 제일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 영적인 안내를 해주시는 선생님. 그래서 이 역할이 다 다른데 우리가 혼재되어서 통으로 본다는 거죠. 통으로. 우리 삶도 저 사람이 그냥 통으로 봐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이렇게 봐지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역할 세세한 것들이 공부하다 보면 미세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듯이 그 역할도 다 다르다. 역할을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 엄마가 아닌 성공자로서야 아니면 이 일을 하는데 그 직위에 그 직급이 있잖아요. 직급에 맞는 거기에 대한 그 마음들 그런 것들 구분하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 혼재가 돼 있으면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각성하는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영적인 삶도 하나 맡고 있다. 그렇죠. 그가 깨달은 사실은 이랬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내 의식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 남편도 남편으로서 나한테만 잘해줘야 돼. 서약을 하잖아요. 당신은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뭐 부인만을 사랑하십니까? 예. 남편만을 사랑하십니까? 예. 이러잖아요. 그 인간 세상에서의 어떤 서약 때문에 그래서 네가 어디 감히 딴 여자를 쳐다봐 하면서 있잖아 막 네? 어디서 자꾸 쳐다봐 하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삶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꾸 헷갈리죠.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삶에서의 이 결혼 생활의 남편의 나의 역할 내가 영적인 것에 깨닫기 위한 가정 생활에 이 남편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23세 결혼을 했어요. 56이에요. 33년이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도 하지만 나의 영적으로 내가 의식이 깨어나는데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늘 첫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내 나를 알아야 되지 않아? 성공하는데도 나를 알아야 내가 잘 쓰잖아요. 성공하는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성공하는 길을 가는 게 나잖아요. 나를 알아요. 몸으로 막 뛰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직업을 바꿔가지고 막 해야 되는 건지 왜 돈을 왜 벌려고 하는 건지 모든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늘 첫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나는 성공하고 싶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렇죠? 나는 누구야? 막 물어보신다고요. 첫 시간에. 나는 삶을 살아. 내가. 나는 삶을 사는 사람. 삶은 뭐냐는 거죠.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삶을 살아가는 거. 삶을 산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 경험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 삶도 내가 살고. 그러면 이제 경험하는 건 내가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하는 자리, 내가 삶을 살아. 경험을 해요. 경험하는 자리는 어디냐는 거죠. 나한테 하는 건데. 내 생각에서 그냥 막 방출되고 있는 거에 그냥 밖으로 외부로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안이비설신. 외부로 밖으로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그냥 마구마구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영적인 공부를 한다는 것은 외부에다 본 것이 다시 뭐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의식의 상태, 의식, 에너지 상태, 내가 경험하는 자리가 몸이냐, 마음이냐, 의식이냐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세요. 경험하는 자리가 몸도 아니고 그죠? 내가 내 눈을 처음에는 그 말씀도 못 알아들었어요. 눈을 봐. 당연히 눈이 못 보죠 했는데 진짜 내가 내 눈을 내가 못 봐요. 혹시 여러분들 눈이 스스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팔이라고 이게 보여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 몸은 몸이 몸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리가 다리를 볼 수 없듯이 몸이 내 몸을 볼 수 없고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도 내가
이 사건이 생기고 자아가 들어오면서 몸으로 인해서 자아가 들어오면서 저희 손녀딸이 8개월인데 자기를 안 보거나 그러면 뭐 이상한 막 그냥 소리를 내면서 관심을 이제 받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제 자아가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상처가 이제 여기서 작던 크던 이제 뭔가 막 생기는 거야 상처가. 최소한의 줄여주는 거 엄마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아가 먼저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저도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아기를 쳐다보면서 이 아이의 발달 과정이 우리가 몰랐었던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공부가 되더라고요. 아 마음이 8개월, 7개월, 8개월 처음에는 그냥 뭐라고 해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긴 해요. 이게 마네킹이 아기 마네킹 소리도 내요. 몰라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 주의가 자기한테 오는 거, 안 오는 거, 이걸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마음이라는 게 생겨 자아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 완전 사건이나 쇼크가 탁 들어가면서 이제 신념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신념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발전이 또 되죠. 그러면서 나라는 이 자아가 들어오면서 신념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게 이제 들어와지기 시작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거예요. 그 쇼크가 탁 와서 그러면서 자라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나의 신념 체계로 들어가면서 내가 그 신념이라고 믿어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자아가 생기면서 뭔가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신념이 생기고 또 경험을 하고 그 신념으로 또 경험했는 거로 신념이 생기고 그 신념으로 또 경험하고 경험과 신념이 계속 이제 그 돌고 하는 것이 나라는 것으로 잘못 원래 본체가 나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우리 끝나고 나면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나의 본체잖아요. 의식이라는 거, 에너지라는 거. 그걸 알긴 하지만 진짜 아 내가 의식, 에너지? 요새 그냥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 의식이 느껴지는 그 의식이 뭐라 그러죠? 그냥 의식이 그냥 이렇게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요? 뭔가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아 이런 게 의식인가? 그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의식이라서 의식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의식의 층들이 다 있고 거기 높은 의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오은영 박사님도 얘기하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상담비도 조금 비싸시고. 그렇죠. 그냥 사업 강의도 뭐 1시간에 5,000원이라는데 저희 선생님 4시간 반에 한 16,000원이잖아요. 너무 싼 가격에 엄청나게 많이 깨어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그렇죠. 참 진짜 귀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냥 밥 먹고 그냥 막 다니고 대충 돈 벌러 다니는 사람인가? 돈이 여기서 조금 내가 원하는 데를 안 들어오면 다른 돈을 벌러 다니는 사람인가? 돈 벌려고 태어났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벌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밥만 먹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 더 적당히 하고 내가 미용하면서 적당하게 하다가 이래 간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죠. 오래간만에 화면을 켜셔가. 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깊게 파헤쳐서 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두려워서 엄마한테 버려질 뻔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에서 잘못된 해석을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원래 본체의 내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서 잘못 형성된 것을 알고 거기서 이것을 파헤치면 원래 본연의 내가라는 것조차도 사라지는 의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경험의 맥락으로 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겪는 모든 경험이 자아가 생기면서 쇼크가 왔을 때의 신념 체계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험이 경험을 맥락으로 삼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이 가정, 내가 영적인 어떤 의식이 깨닫기 위해서, 의식이 높아지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 친정, 그죠? 친정, 가정에서의 내가 경험을 했었던 것이 있었고, 또 결혼을 하면서 또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걸 또
그 빚진 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지잖아요. 가정을. 아이들도 그렇고 관계가 다 모든 영적으로 의식이 깨어나기 위한 과정 중에서의 수행을 하기 위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친정 식구들 안에서의 내가 쇼크가 있었고 그다음에 내 가정이라는 건 내가 또 다시 가정을 내 주체로 해서 꾸리게 되고 또 회사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안에서의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의식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671일차 6시에. 재밌죠? 그냥 호킨스 박사님 책 자체만으로도 그냥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대로 다 그냥 네, 오늘 마치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아, 오늘 투표하는 날이죠? 네, 다 우리의 의무, 국민의 의무. 네, 저 끝나자마자 이제 갑니다. 투표하러.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투표하시고요. 네,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